쭉 끌어다가 이쪽 끌어다가 절반 이상은 괜찮아요. 옷 가서 입으시고요. 그 굽기도 가능한 한 옷 갖고 오셨어요? 네. 저기 저쪽 가보세요. 저기 가서 옷 얘기야. 아니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뿌려놔서 네, 그래도 그러니까 옷만 옷의 겉에 걸치시는 거야. 겉. 털어놨어. 털어서 털었습니다. 빨리 지금 가보세요. 빨리 그냥 거기다 놨어. 네. 맞나? 안 넣어. 치사해요. 넣어. 먹고. 이거 주고. 해갖고 거기다 놔 맞춰 이거 맞췄어 이거 맞췄습니다. 흔들지 마세요. 이거 흔들지 마세요. 자, 이쪽으로 가능한 한 지금 이쪽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위에 흩어져 계시지 마시고요. 가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 한 곳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가 저기야. 진짜 너무 빨리 맞았고 정말. 그거 있어. 중앙일보가 나는데 얘가 나왔어. 아직은 안 나왔어. 나와 맞았어. 이 언니가 지금 포경인데 또
자, 여기 줄 서주세요. 개인 행동들 하지 마시고. 명 맞춰서 내일 무조건 명. 이쪽으로 쓰세요. 내일 무조건 명. 어디 딴 데로 가시나. 선생님이 애국가 하실 거니까 이따가 앞으로 나와서 여기로 오세요. 이쪽에 서주세요. 예, 이거 안 하고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내가 들었던 거 안 대표님, 우리 아들은 뚱뚱해갖고 등판이 크니까 오히려 글씨가 더 잘 보이네. 오히려 옷이, 판판해갖고, 앞뒤가 아주 잘 보이네. 우리 아들이 언니도 뭐 많이 보고, 여기는 뚱뚱해갖고 쭈글쭈글한데, 그래. 이따 봐봐. 글씨가 제일 잘 보이네, 우리 아들이. 그래, 봐봐. 글씨랑 뒤에 글씨가 약간 나는 똑똑하게 생겼어요. 아니, 우리 아들 이거 보세요. 뚱뚱하니까 판판해갖고 더 잘 보여, 글씨가.
너 안에 이거 있어 그녀다. 커서. 아니 이제 이거 있고 근데 청와대 다시 가서 아들 청와대 가서 기대해서 연습이 되고. 여기야. 어? 한성동 좋아 청와대 가서. 천정군. 아니요. 청와대. 저기는 너막 거기 핸드폰까지 두 걸고 왔어. 걸고 왔어. 이쪽에다. 아니 지금 촬영하니까 뭔가 하고 나오신 분이 뭔가 하고. 아니 우리가 이제 걸어야 돼. 행진을 해야 돼. 인지는 300명 생겨서. 네네. 아 3만 이상 돼야 되니까. 예. 근데 여기서도 몰려갔다가 헌법재판소로 왔다. 1인 시험 보니까. 나 이런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느끼는 거라고 니들이 84살이 오르니까 그냥 그냥 없는데 양심을 갖지 아니 그래도 얼마 앞에서 오는 거는 뭐저 국민이 스포츠 저걸 알았지 하고 깜짝 놀라지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규탄과 헌법재판소를 해체할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하고 당당하게 청와대로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태극기는 앞에 있는 국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차동환 선생님이 애국가 선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협회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이리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거른도 바람소리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셔야 합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이리 보존하세 이규성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외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로 이리 보존하세 이어서 순국선열 및 포국 영령에 대한 명령을 읽겠습니다. 일동 국령
저희가 2시에 행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로 2시 반, 3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시라고 또 3시라고 하면 4시에 오시거든요. 좀 일찍들 와주시기 부탁드리고, 문제점은 아까 언론사 기자들이 몇 명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버렸습니다. 시간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언론사에는 통보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많이 이렇게 일찍들 모여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오늘 지금 이렇게 앞에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전교조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보이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특히 저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힘이라고 하는데, 오늘들은 이 아버지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도 지킨다고 해서 하는데, 대부분 6.25를 겪었거나 6.25 전쟁에 관해서 어렸을 때 방공 포스터, 사생대회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우리 모인 여러분들은 6.25 전쟁을 생각한다면 바로 패잔병들이나 마찬가지인 우리들입니다. 패잔병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패잔병들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6.25 전쟁이 어떻게 됐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찰관들하고 부딪히거나 약간의 이상한 행동이 있어서 돌출 행동들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전체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이 맥도날드에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차를 뒤로 뺐습니다. 왜냐면 현재 이 맥도날드에서 저희 앞에서, 물론 이게 맥도날드 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앞에서 시위를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하는데, 종업원들이 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서도 저희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나갈 정도였어요. 여기서 저희한테 시끄럽겠다고 하다면 저희가 집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보조문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당시 제가 6.25 전쟁 사진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수원에서 국군들이 미군들한테 보급받은 18mm 야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50mm 야포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 작은 것을 갖고서도 국군 병사들이랑 경찰들이 아주 좋아하는 얼굴 사진에 좋아하는 얼굴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테고, 낙동강정선에서 패배 직전에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대한민국이 북진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휴전선까지 확보하고 북한과 대한민국이 어떤 차이인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만이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숫자가 전국적으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300명이 모이면 이제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청와대 임금과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강북의 시내 쪽으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촉구하고 헌법재판소를
해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오늘은 기자회견은 어제처럼 두 가지 낭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은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 송재영 본부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 구국국민연대 송재영 본부장입니다. 기자회견문 조선의 국전 명당 석탈화 이끌어지며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국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가면서 대한민국을 양분시켜 세계의 토론거리로 전락시키고 지술 수 없는 국가적 망신살이 뻗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헌법재판소가 벌린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든 불법 복권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잡히고 마는 것인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017년 3월 10일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면서 민심이 아닌 촛불 전국 세력들의 일방적인 징계로 몰아가려 했던 관계가 이제 태극기 외국 세력들의 죽음을 당부한 강력한 결기로 탄핵의 부당성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지고지순한 절대의 가치를 지니는 이른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이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관한 헌법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여한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만큼 대통령의 임무와 직책이 막중하고 광범위한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재직 중 대통령이 국가 반란 행위 및 이적 행위에 준하는 국가 내란 및 예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 대상이 되지 않도록 헌법에 명시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고 처벌할 수 없도록 헌법 제84조에 명명백백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통령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헌법 제84조를 목숨 걸고 수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벌린 작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의 진두지휘 아래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제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 민심이 아닌 촛불 전국 세력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몰아가려 했던 단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촛불 민심을 민심으로 보도하는 사이비 자정 언론 및 자기 정부의 집권 가능성에 전체적 보험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과민이라는 굴레를 더 씌우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재판관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전면으로 위배한 사실은 숨기면서 대통령의 행위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 질타하고 이러한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의 파면이 헌법의 수호 이익에 압도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확정되고 완성된 죄가 과연 국가내란죄인가? 아니면 애완의 죄이든가? 그리고 그들 중에 확정된 죄는 과연 무엇이고 완성된 죄는 무엇인지 우리는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만인들의 제기하는 물음에 답변하지 못하고 우리들 애국 시민들의 물음에 답변하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니라 허박 개론조차도 읽어보지 못한 빌부만도 못한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은 직함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2017년 3월 11일 당신들이 승리한 날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은 절대로 당신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는 덕이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기나긴 지몽을 깨고 직접 나서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자신의 억울함을 필요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위기에 대한민국을 구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거짓을 몰아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고 그것만이 청렴한 대통령, 안보 대통령으로서 진면목을 보여주는 길이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불소추 특권입니다. 대통령은 당당하게 불소추 특권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악용한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을 단죄할 대통령으로서 책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면 거부하시고 청와대로 빨리 복귀하십시오. 헌법을 위배한 어거지로 인용된 탄핵은 당연히 원천무효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이 괴롭습니다. 대통령님, 헌재 판결을 전면 불복하고 헌법을 훼손한 헌법재판관들을 즉시 구속 수사하십시오. 2017년 3월 24일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 구국국민연대 합동기자회견은 당론이었습니다. 경청해주신 외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외국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 제84조를 위반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한 것은 헌법재판관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재직 중에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과 특검 그리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헌법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을 헌법에 근거하여 통치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여상 송씨 집안이 다 해먹는다는 소리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도 송씨 집안에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로 갈라버린 대통령의 탄핵안은 퇴임을 3일 남긴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이 앞장서 2017년 3월 10일 8대 0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나왔다. 이렇게 차기 정권의 보험을 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 결정문을 듣고서 박근혜 대통령은 천추의 한을 흘리면서 억지 탄핵, 누명 탄핵,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종북 자익 세력에 맞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각오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미래의 대한민국의 민환 시대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우리는 대통령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으로 싸늘함이 온몸을 감싸고 돌 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는 최서운의 국정농단 사태가 아닌 다음 세력들이 벌인 국가 위난 사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종북 좌익 척결에 대해 맞선 좌익 용공 세력들과 철저히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언론으로서 권력을 누려온 작용화된 좌빨 언론,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정권을 찬탈하려는 쓰레기만도 못한 삼류야당, 여기에 더하여 무늬만 집권 여당임을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철저히 배신의 정치를 해온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과 골수 좌파 목사를 영입한 정우택 등 새누리당을 말살시키고 김일성 해프를 연상케 하는 임명진의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철저히 보신주의로 흐른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이 기획한 국가 반란 행위이다. 이러한 국가 최대 전복 행위는 헌법재판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홍보하는 전대미문의 사례인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추악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적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가 존재하고 법 앞에 정의와 평등,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대명제가 법치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담보하는 한 이들의 판결은 불복할 수밖에 없고 자자손손 천만대가 흐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하고 단죄하지 않으면 또다시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84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제하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조항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의 차기 정권에 보험을 들기 위한 뇌물죄에 근거한 탄핵 소추를 택함으로써 일반 필부보다도 못한 본리적 판단으로 본인들이 헌정을 유린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있는 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84조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헌법 제65조와 헌법 제84조가 상충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론은 간단하다. 헌법 제65조에는 이 조항에 열거한 공직자들의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국어학적 차원에서 위반한 때의 시제에 주목하여야 한다. 모든 범죄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범죄인들의 죄를 확정하고 완성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범죄인은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 중, 수사 중이거나 추론된 범죄는 모두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사 상황을 공표하거나 누설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무효이고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였으므로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다. 헌법재판소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로 특검조사 거부와 헌재 출석 거부를 이유로 탄핵을 제시한 모든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탄핵을 위한 헛소리임을 우리는 강력히 성토한다. 왜냐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죄를 더 씌우려 한다면 재판부를 거부할 수도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특히 대통령은 서면 답변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를 들이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연히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가 바로 설 때까지 탄핵 불복종 운동과 헌법재판소 해체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7년 3월 24일 사단법인 월드피스 자유연합 구국국민연대. 역시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처음 읽어보는 것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 여산 송씨 집안에서 다 해먹는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면 다른 분들도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저희 단체는 여러분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국민이 늘 함께합니다 하는 티켓을 보셨겠지만 작년 4월 19일부터 청와대와 광화문 앞에서 이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애국심이 투철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아마 집회 신고가 시끄럽다고 누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공동체 의식이란 완전히 없어진 나라입니다. 아무리 시끄럽다 하더라도 애국가를 부르는데 귀를 막고 가는 젊은 세대들이 무수히 많은 나라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도 돕지 않고 1대1로 다그리 붙으면 29일이면 우리가 진다는 정확한 기무사를 통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에는 제가 이 말을 머리라고 하는 실제로 들은 얘기로 대가리로 대못을 박을 수 있는 특수부대원이 20만 명이 있답니다.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좌익 정북 세력들은 저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물러나시면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께서 6.25 전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일어나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떨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다가 구속되고 이런 추모를 당하고 있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1948년,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이 되었지만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인천을 통해서, 그리고 9월 9일 중앙청에서 일본군들에게 항복 문서를 받으면서 그때야 우리가 광복 해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라시아 대륙에 불어닥친 공산화 광풍을 이겨내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의 존재로 인해서 한반도 끝자락에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건국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소련과 중공군의 지원을 받은 중무장한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철저히 이겨내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 오늘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이뤄냈고, 이제 민주화라는 거대한 물결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 취임사에 있었던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좌익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에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북한을 돕거나 종북 좌익 세력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하고, 그거 이대로 아니면 어떤 대통령은 건드렸다가 자기 때에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될 것을 두려워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산 좌익 세력을 척결하다가 이러한 수모를 겪고 계십니다. 통진당을 해산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리키며 대한민국이 건국돼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고 가르치는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고,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자금줄이 되었던 개성공단을 우리 측의 인지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해체시킨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많은 어떠한 노력과 함께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지키자 하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잘못한 것이 뭐 있습니까?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했었어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헌법 제84조에 의해서 대통령께서는 즉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은 기자회견이 좀 늦은 관계로 기자들이 다 가서 오늘 발표는 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월요일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남 대검찰총장 앞으로 해서 출국금지 신청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내용은 전 헌법소장 직무대행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과 김희수, 강일원,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조영호, 서기석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7명을 출국금지 신청을
검찰청에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 원천 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저희 혼자서는 저 혼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은 숫자 갖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네덜란드의 어린 소년이 뚝에 팔뚝 금이가 있는 것을 보고 자기 팔이 얼을 정도로 해서 뚝을 손으로 팔로 막아서 그 무너지는 댐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날 어른들이 아이를 찾아서 복구했던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하시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주변에 5명만 더 월요일날 이곳에 모여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종북 좌익 세력의 그들의 음모를 우리가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킬 것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집회 신고는 월요일부터 돼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구호를 어저께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 만세와 박근혜 대통령 만세를 해서 사실은 제가 경고를 보면 문제가 뭐냐면 종북 좌익 세력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금을 먹게 되고 그것만이 아니고 다시 또 행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이 많으시면 이 폴리스 라인도 경찰의 협조하에 옆으로 치워주면 저희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되실 거라고. 자, 여기 앞에 서 주십시오. 자, 여기 앞에 서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해주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구호는 못 외치지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태극기가 우리들의 가장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의 불법적인 폭거에 맞서 청와대로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 태극기를 한번 높이들 같이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는 외치지 마시고 저만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한 번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2시인데 시간을 좀 일찍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가시고 갔다 오실 분들은 다녀. 자,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식인이 제가 하는데 좋아요만 눌러주면 돼. 좋아요만.
네. 간단해. 그걸 못한다는 게 몰라. 좋아요만 유튜브로 많은 사람이 네, 지지한다는 거 네. 가르쳐주면 예. 되는 거예요. 저게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저희한테 연락처를 안 주신 분들은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것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나는 주민인데 너무 동영상 보니까 너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저기 아니 우리가 저기 여기다가 성함하고 안 보내신 분들 전화번호를 좀 받아서 그래야 유튜브를 몇 번 올렸는데 지식이네. 네, 헌법 84조.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만 눌러준다는데 좋아요만. 제가 100등 안에 들었는데 이거 하느라 100등인데도 밀려버렸어. 안 돼 이거로. 아무리 저기 해줘도 100등이고 1000등인 거야 이거. 돈도 안 나오는 거. 예, 사저로 가실 분들은 같이들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길게요. 네, 저기 저는 시청에 항상 한 번도 안 빠지고 갔거든요. 예, 잠깐만요. 잠깐 여기 내 카톡 여기 자매님 전화번호 여기 전화번호 전화번호 줘. 내가 적을게. 여기 그래야지. 예, 여기 다 일단 놔주세요.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두서 없이 언제나 두서가 없습니다. 저희가 촬영하는 분 없이 다른 분들 하고 있지만 카메라를 세워놓고 직접 사회도 보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2017년 3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헌법 제84조에 의한 대통령직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